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속담조차 차라리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는요, 조금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온갖 연장을 들고 들어와 사방을 뜯어 고치다가 정작 그 안에 있던 소를 밖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며 만든 법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고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겐 빚내지 말라며 대출을 옥죄더니 대통령은 수십억 아파트를 팔며 사적 대출을 해줬다는 논란에 휩싸였죠. 그리고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엉뚱하게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해보겠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다 라며 내놓은 정책들인데 왜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민의 삶을 괴롭히고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때릴까요? 자,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거였죠. 노동 존중이라는 달콤한 구호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이재명 정부가 만든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원래 파업이라는 건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근무 환경 개선을 원할 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경영상 결정까지 확 넓어졌어요.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해외 투자를 할지 말지, 회사를 합칠지 말지, 이것까지 전부 노조가 마음에 안 들면 파업할래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해외 경쟁국들은 반도체 사업이라면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풀어주고 어떻게든 기업을 모셔가느라 난리인데, 여기는 법 하나 만들어 놓고 기업들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겁니다. 이러면 기업 경영권 다 박살난다, 한국은 노조 공화국이 된다 수없이 경고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결국 그 노란봉투라는 도끼로 자기들이 추진하던 반도체 사업에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익숙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옥죄고 세금 중과를 부활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문을 닫아 걸고 매물이 싹 사라졌죠.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전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하면서 결국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인기가 많은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기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10년 뒤에 신도시 지어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매물은 잠그고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 집값이 잡힐 리가 있습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오만한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계부채 위험하니 대출 6억 원 이상 못 받는다, 갭투자 절대 안 된다면서 한 푼이 아쉬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도 돈을 못 빌려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사실상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17억 원을 직접 대출해주고 집을 넘긴 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규제 지켜라,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온갖 족쇄를 채워놓고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하는 사적 금융을 활용해 수십억 원짜리 집을 팔아치웠다는 이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하면 합리적 거래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저도 한 두어 번 다뤘는데,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자평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었는데 그 사필 규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사기꾼과 범죄자들은 늘어난 수사 기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돈을 빼돌릴 텐데,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가 늦어져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습니다. 범죄자에게 휘둘러야 할 칼을 검찰을 잡겠다고 휘두르니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해자에게는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를 안겨주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지키려다 기업을 파괴하고 집값을 잡겠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라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예요. 멀쩡한 외양간을 뜯어고치겠다고 톱을 휘두르다가 결국 소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국정 운영은 멈춰야 합니다. 이념과 명분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정치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고 현실의 부작용을 겸허히 수용하는 상식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지 말고 억울한 국민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정치는 바로 이런 기본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